지난번 민간인 체포설 올렸던 헌병 특임대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헌병에는 근무 헌병과 특임 헌병 두 종류가 있는데, 근무 헌병은 사라진 영창 근무나 컨보이 및 TCP 같은 교통통제 많은 일상 업무가 많지만, 특임 헌병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부대 내에 계속 훈련만 하는 보직이었죠. 평상시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야 했지만, 문제는 연대들의 훈련이 몰리고 대규모 차량 이동이나 몇몇 사건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생겨났습니다. 미리 컨보이 지원이나 교통 지원을 신청한 것을 토대로 주간 계획을 짜고 부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날씨 등의 문제로 변경되기 일쑤였고, 그 결과 계획표는 초등학교 방학 계획표만도 못한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막 훈련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날씨까지 겹쳐져가지고 쌩 난리가 났나 보구만. 그 결과 헌병대의 훈련 계획이 모조리 틀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 2개월마다 하던 사격 훈련이 밀려서 문제가 되게 되었죠. 사격 훈련은 매번 취소되었지만, 지원과장은 중대 일에 고려조차 안 하고 매 훈련 일정마다 탄약고에서 탄을 불출해와서 지통실 무기고에 쌓아두었고, 작전과장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4번의 사격 훈련이 취소되고 나서야 주임원사의 눈에 띄게 되었죠. 그냥 탄을 반납하면 될 일인 것 같았지만, 이양탄이 남아도는데 이참에 훈련 한번 확실히 한번 해봐 라는 헌병대장님의 말에 주간 훈련 계획에 유례없던 4일 연속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대 일정은 외부 일정으로 빡빡했고, 부대의 남은 인원이라고는 고작 9명의 병사와 팀장인 중사 1명으로 구성된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계획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힘들게 체력 훈련할 바에는 그냥 가서 총이나 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총이나 닦으면서 받아들였고, 이는 큰 실수였죠. 1일차 아침 10시, 간부라고는 팀장과 작전관 2명이서 한 명은 탄약 불출, 한 명은 사선 통제를 맡아 사격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조로 나뉘어서 2교대 사격을 시작하였고, 표적지에 명중했는지 매 사격이 종료될 때마다 표시하고 표적지를 교체했지.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가지고 따라온 의무대 아저씨랑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이거 봐봐. 군대에 얼마나 심심하면 아저씨랑 농담 주고받는 게 즐거운 시간이래잖아. 이렇게 군대가 척박한 곳이에요. 아주 지옥이야. 부대로 복귀해 중간에 점심도 먹고 다시 사격장으로 향했고, 그날의 사격은 3시에 끝났습니다. 부대로 복귀해서 총기 수입도 여유롭게 하고 모든 게 정상적이었으나,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죠. 2일차 아침 9시, 휴대폰 계산기는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무기고에는 부대의 모든 병사하고 간부가 4번의 사격 동안 훈련에 쓸 탄과 원래 특임대에 배정되어 있던 탄약이 합쳐진 양이 무기고에서 놀고 있었대. 이대로라면 사격 훈련이 끝나도 탄이 남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탄이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탄을 반드시 모두 소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박힌 작전관에게는 이는 용납할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저희는 총을 쏘는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격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내려가서 탄을 받고 다시 사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총을 쏘고 부대로 가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사격장에 왔고, 2-3번쯤 사격을 했을 때부터 총들은 순서대로 기능고장에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탄알집을 뺐다 끼워도 놀이새를 당겼다 재장전을 해도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선을 내려가서 분해를 해보니 공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89년도에 생산된 제 첫 번째 K1은 그렇게 갔지. 결국 그 이후로 사격은 하지 못한 채 열심히 탄약만 끼우다가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총에 공이만 끼워 보려 했지만, 그냥 네 총 통째로 총포소대 갖다 줄 테니까 다른 총 꺼내 쓰라는 말에 새로운 K1을 습득하게 되었죠. 3일차 아침 8시, 왠지 모르겠지만 점점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었고, 저희는 점호도 받지 못하고 일어나자마자 씻고 아침 먹은 후 바로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잦은 기능공장과 함께 어제 사격을 하지 못했던 저의 영향으로 어제 쏘지 못한 분량은 오늘의 분량으로 얹어져 있었고, 사격장에 도착하니 무섭게 저희는 사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는 사선을 내려갈 일조차 없다는 것이었죠. 총을 쏘고 표적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 부사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저희를 따라온 운전병과 의무대 아저씨들이 작전관이 채운 탄알집을 전달하고 탄피를 받아가는 지옥의 사격 공장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시간 동안 4,000발의 총알을 쏘았고, 제 2번째 총은 총기 번호를 외울 새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탄알집을 끼우고 조종관을 단발로 돌리자마자 격발되는 기적의 총 목격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제 실수인 줄 알고 욕을 퍼붓던 팀장님도 직접 총을 겪어보고는 총 후 전방 상태를 칭찬해 주었죠.
점심을 먹기 위해 부대로 복귀한 후 저와 같이 더 이상 못쓰게 된 인원 2명은 어제와 같이 새 총을 받아서 사격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사격 공장은 다시 가동되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꿔온 총기가 아무리 조준을 하고 쏴도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탄착군을 보고 0점을 잡는데 좌우 클리크를 끝까지 돌렸는데도 중앙에서 15cm 가량 빗나가는 생전 처음 보는 총이었기에 저는 다시 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해가지고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총 클리크를 끝까지 맞췄는데도 0점이 안 잡힙니다. 총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 돌아가면 바꿔줄게. 너는 그럼 그동안 권총 사격하자. 그렇게 다른 인원들이 모두 K1 사격을 할 동안 저는 홀로 권총 사격을 하였고 그날의 사격 또한 어느덧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니 세 번째 총이 제 손에 쥐어주었고 이제는 총기 번호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일차 아침 6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저희는 양손에 탄약통을 들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이제는 아침 점호조차 사치였죠. 2교대 공장은 어김없이 가동되었고 오늘은 몇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총기 고장을 우려해 미리 5정의 K1을 추가로 들고 왔으며 이제 표적지는 사격 4번마다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맞추는다는 의미가 없어졌죠. 첫날 농담을 주고받던 의무병 아저씨는 초점이 풀린 채 방살 당기는 저에게 대체 무슨 사격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공포 섞인 물음을 던졌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동안 사격 공장은 계속 돌아갔지만 여전히 꽉 차있는 탄약은 줄지 않았고 이제 부대 복귀 시간마저 사치가 되어 점심은 식사 추진으로 오게 되었으며 하나둘씩 총기가 박살이나 새로 가져온 K1을 집어들게 되었죠. 점심 이후 공장은 드디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작전관과 팀장과 짧은 대화 끝에 저희는 단발이 아닌 연발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지 확인하여 역시 생략하였고 한 번 사선에 올라가면 K1 30발, 권총 20발, 총 50발을 쏘았죠. 이 미친 함보사격 훈련은 해가 넘어가는 6시쯤이야 돼야 끝이 났고 저를 포함한 5명의 공의가 부서졌으며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탄피를 세고 정리할 끝에 9명이 대략 2만 발을 4일 동안 소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0정의 총기가 총포소대로 보내졌고 제 3번째 총은 또다시 공의가 파손되어 저는 그렇게 4번째 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록을 남긴 지옥의 사격 훈련을 그렇게 끝이 나고 한동안 저희는 귓가에 맴도는 총소리를 떨쳐낼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라고 별군님이 올려주신 4일 동안 총 3번 바꾼 썰. 솔직히 3번 아니네요. 4번이네요. 4일 동안 총 4번 바꿀 썰이네요. 진짜 군대는 진짜 정말 다이나믹해요. 야, 하루에 500발. 우리 보통 군대에서 훈련할 때 한 번 소총 쏘는 훈련하면은 20발에서 많이 쏘거나 여러 번 쏜다 그러면은 많이 쏴야 60발? 그 정도 쏘는 것 같은데. 한 번 훈련할 때? 진짜 짬 많이 돼서 뭐 탄 소비해야 돼서 올라가면 한 100발 정도 쏘고 그러는데. 야, 500발은 야, 씨. 난 진짜 총 쏘는 거 좋아하는데 나같이 총 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가서 좀 쏘지. 나는 총 쏜다 그러면은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갔어. 막 머리를 뭐 개머리판으로 치던 발로 갔다가 뭐 조인트를 까던 막 엎드려 뻗쳐한 다음에 막 빠따로 맞던 상관없이 나는 콧노래 부르면서 올라가서 총 쐈어. 난 총 좋아했어. 나는 총 쏘는 거. 야, 참 재밌는 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기가 내구도가 이게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하루에 500발 정도는 나중에 전쟁 나고 그러면은 정상일 수 있는데 한번 내구도 테스트를 한번 싹 다 걷어서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구도 테스트를 했던 그거의 하나의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오늘도 재밌는 썰 감사합니다. 군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발 뻗고 자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먼저 눌러주세요. 우리 부대에서 또 깔깔이에다가 또 그 전설이 있지. 또 깔깔이, 우리 때 깔깔이는 약간 노란색 깔깔이었어요. 노란색 그 이렇게 아예 그냥 황금색으로 생긴 센 노란색 오줌 색깔이라고 하면 믿는 그런 깔깔이 입었는데 꼭 군대에는 그림 잘 그리는데 그 약간 그림도 되게 환상적으로 잘 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템템버린?
템템버린 내 손. 아, 그런 친구들한테 깔깔이 맡기잖아. 응용포 돼버려. 진짜로. 펜 달라는 대로 사서 주고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등에다가 용하고 호랑이가 싸우는 걸 그려주는데, 와 진짜 대대장이 탐내해. 대대장이 지나가다 그거 보고서, 선임들 그런 거 입고 있는 거 보고서, 야 너는 야 멋있다. 야 이거 뭐야, 산 거야?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그렸습니다. 너 야 이게 예술 작품인데 완전. 중대장 어딨냐? 아 중대장 지금 BOQ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야 멋있다. 야 다음날 3중대 집합. 3중대 집합하시랍니다. 자 다들 각자 깔깔이 꺼낸다. 실시. 뭐지? 웅성웅성. 자 깔깔이들 다 뒷면 앞면 잘 보이게 높이 들어라. 타. 중대장 내리고 너 나와. 내리고 너 나와. 내려 뒤에 쭉 내려. 너 나와. 한쪽 팔에 막 흑염룡 그려져 있고, 막 여기 막 등에 막 백호하고 막 청룡 그려져 있고, 막 여기 막 로봇처럼 막 무슨 아이언맨처럼 로봇 막 그려져 있고. 막 너네 놀러 왔냐? 아닙니다. 이거 뭐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막 그런 거 있으면은 물려줬었거든. 밑에 있는 애들한테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아? 누가 물려줬는데? 누가 물려줬습니다. 너 무슨 뭐 조폭이냐? 아닙니다. 이런 거에 의미 두지 말고 이거 완전 군 그 뭐 보급품 훼손 뭐 그거야 말면서 옷 안에 껴입는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 위화감이 조성되잖아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확 뭐라 그래. 군대 억지로 끌려왔어? 너네 군대 억지로 끌려온 거야? 아닙니다. 표정 봐봐. 씨발 나는 억지로 끌려왔는데. 너희들이 가장 개판이야. 는 이거는 그 대대급에서 고위 간부에 있는 작전과장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가장 개판이야 그러는데 네가 있어서 개판인 거야. 너가 지금 이거 다 한 걸 뭘. 매크로야 이거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 아마 6.25 때 만들어진 부대에서도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그랬을 거야. 이거는 뭐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인생 매크로 중 하나예요.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이거는 이 말은 진짜 쓰지 마. 존나 옛날 말이야 진짜.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도 냈어. 내가 낸 거 지금 먹는 거야.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평생 내는 세금이 이때 가서 먹은 거 다 퉁치고도 남잖아.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 이거 듣는 게 제일 싫었어. 밥 먹는데 존나 소리 질러. 하지만 우리 투수 친구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럴 리 없겠죠? 모두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이 우리한테 실망한 적 없어서 저는 이거 모르겠네요. 이거 빨아서 안 지워지는 놈들 있으면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덧대서라도 잘 가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절대 안 보이게 입지마. 알았어? 알겠습니다. 깔깔이 다 거꾸로 입고 다녀. 대대장 또 지나가다. 야 이리 와봐. 뭐야 이거. 깔깔이 거꾸로 입고 다녀. 이 녀석아 옷을 똑바로 입고 다녀야지. 벗어봐. 벗었는데 안에 청룡 막 호랑이 막 이거 저번에 봤던 그거네. 야 이거 줄줄이 물려주고 그러나봐. 이 녀석아 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면 되냐? 정확하게 입고 다녀야지. 군인이 삼선일체 몰라? 중대장 어디냐? 중대장 지금 당직 사령입니다. 그래 기다려. 오대기 훈련 잡아. 오대기들은 전부 당직 사령실로 오대기들. 야 오대기들 안에 깔깔이 입었냐? 예 그렇습니다. 야상 탈의 여기 에네르기파 쏘고 있고, 막 저쪽에서 막 베지터 으아 막 이러고 있고, 막 저기 있는 애는 막 또 곰돌이 푸 같은 거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너희 입지 말랬지. 다 군기 교육대야. 전부 군기. 그 내무실로 들어가는 길이 보통 그냥 한 5m 앞에 있어요. 취사장이라고 밥 먹는 데하고 부대 그 자는 데하고 5m 정도 앞에 있는데, 그걸 돌아가. 어디로? 대대장실 앞에 하고 그 태극기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열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팔도 사나이라고 그 노래 불렀다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아침에 제 분대장이었는데 아침에 딱 밥 먹으러 가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문판 열리더니 누구야? 행복하니 너희 개보가 너희 씨 너희 또 올라 그럼나 너 군기교육대 아이씨 군기교육 또가 아니 많어 그런 거 이 야상 우리 입는 이 야상 안에 있잖아 내가 입던 거 말고 그 우리 선임들이 내무실에 물려주서 내려오던 그 완전 최고참만 입는 야상이 있는데 야상 안감이 빨간색이었어. 야상 안감이 선임 누가 밖에 나가서 무슨 비단 같은 그런 빨간색 비단 같은 거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거 안에다가 꼬매놔가지고 야상 이렇게 벗잖아. 야상 이렇게 벗어서 이런데 걸어놓으면 안에 번쩍번쩍하면서 빨간색이야. 졸래 멋있어. 근데 입으면 안 보이잖아. 아 입으면 안 보이다가 막 담배 필 때 막 이런 때 막 좀 가오 잡아야 될 때 있지. 최고참일 때 막. 야상 딱 밑에 내린 다음에 탁 제껴가지고 주머니에 손 딱 집어서 담배한테 탁 놓고 야 촥 하면 뒤에 빨간색이 팍 안감이 비단같이 촥 그거는 안 걸려서 물려주고 왔지. 근데 그 색깔도 막 되게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밝아가지고 너무 막 핑크핑크한 그런 빨간색 말고 검붉은색 그 되게 막 중후한 멋이 나는 약간 그 피색 같은 그런 검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졸래 멋있었어. 그거 어디서 주워왔나 몰라. 그 안감에도 그림 그리고 싶다는 있었는데 그림 실력이 워낙 개차반이라 피카츄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거 그리더라고. 그래갖고 너 이 안에다가 이거 뭐 그렸다간 대대로 욕 개쳐먹으니까 그냥 놔둬. 아 진짜 완벽한 캠퍼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너가 나중에 처 입을 때 그때 입어. 네가 그때 그려. 아마 지금 피카츄 그려놨을 거야. 그 여러분들도 부대에서 그런 특이하게 막 옷 막 그렇게 튜닝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무료한 군 생활 중 동기들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휴가 복귀하면서 이마트에서 대망의 종이접기를 사가지고 들어갔죠. 장수풍뎅이부터 호랑이까지 다양한 동물접기 중 가장 귀여웠고 실물과 1:1 비율인 사막 여우와 미어캣 만들기 등을 사서 들어갔죠. 오 우와 소등 후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이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더니 아유 저게 뭐야! 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창틀에 놔둔 미어캣의 실루엣이 달빛 가로등과 불빛을 받아서 진짜 같아 보이는 비주얼로 당직사관님을 노려보고 있었고 당직사관님은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왜 있는지 모르는 눈이 마주치고 겁에 질려서 생활관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니까 생활관 책상 가운데 본인을 노려보는 사막 여우와도 눈이 마주치고 진짜 여자아이처럼 소리 지르셨습니다. 어머나! 두 마리 만들고 힘들어서 안 만든 앵무새를 만들어서 빨랫줄에 걸어놓고 후쿠 선장 놀이를 하다 걸려서 또 혼났죠. 미친 후쿠 선장. 그래 이런 거야 깔깔이 그림. 그렇지. 근데 저거는 무슨 깔깔이냐? 방위산업체 근무로 백마부대에서 4주 훈련 받았을 당시 체육복에다가 상칼에 방패 그린 다음에 방패에 백마라고 그렸다가 훈련생들 단체 기합받고 나는 하루종일 빨래 시키는데 개 무서웠는데. 형 나는 훈련소 때 이거 그렸었어. 뭐야? 조국의 창끝? 이걸 어디다 그렸는데? 저는 현재 자영업하고 있는 29살 시청자입니다. 소세지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이 당시 저는 독일을 돌아다닌 지 한 열흘가량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독일을 방문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소세지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두어스트, 편의를 위해 소세지로 표기하겠습니다. 독일에는 약 1200여 종류의 소세지 및 소세지 요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전부 먹어보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1200개를 어떻게 먹어? 독일 소세지 존내 짠데 못 먹어. 우리나라 김치는 디저트급이야. 존나 짜 독일 소세지 이거. 독일을 9천 떠도는 귀신 마냥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독일을 돌아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소세지 소세지 얼룩 소세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소세지로 개사해서 소세지 가게 가는 길에 주문한 소세지 기다릴 때 소세지 나와서 소스 뿌릴 때 소세지 다 먹고 다른 소세지 먹으러 갈 때 독일 여행 내내 이걸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로 인해 이 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프스부르크에 도착해서 폭스바겐 공장 견학이나 근처 관광지 그리고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위에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부어스트 전문점 간판을 보고 여느 때와 똑같이 가게로 들어서면서 소세지 요리를 주문한 뒤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덩치가 당호동 아저씨를 2명 붙여놓은 것 같은 아저씨가 한 명 오시더니 야 얼마나 큰 거야.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 옆으로 앉아서 갑자기 저에게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어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저 영어만 좀 할 줄 아는데요. 오케이, 나 영어 할 줄 알아. 나 여기 사장이야. 앞으로 어디서 왔어? 아 진짜요? 아유 반갑습니다. 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코리아? 좋아 코리아니 이런 외진 곳도 놀러와주고 좋구만. 그래? 너 아주 잘 와서 우리 가게 소세지가 독일에서 제일 맛있거든.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물어봐도 돼? 살살 적당히 해 이 새끼들아! 아까 부르던 노래 뭔 노래야? 노래야? 뭔 노래야? 아니 그 뭐 있잖아, 뭐 소세지 하는 노래, 그 네가 계속 부르길래 뭔지 궁금해서. 아 그거 제가 한국 동요의 가사만 소세지로 바꿔서 부르는 건데, 제가 소세지를 너무 좋아해서 독일에 온 거라서요. 그래? 아이고 그 정도 소세지가 먹고 싶어서 독일까지 왔단 말이야? 너 진짜 재밌는 놈이구나. 야 직원들에게 독일어로 말하더니 야 볼프스부르크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직원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대. 이 가게 사장님은 제가 가게에 들어오면서부터 혼자 소세지 하면서 흥얼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언제까지 머물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3일 정도 뒤에 함부르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가게 사장님이 야 잘됐다, 너 우리 가게 소세지들 어떻게 만드는지 볼래? 가게 뒤편에 만드는 공장이거든. 너만 괜찮으면 내일 바로 구경시켜줄게.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해서 완전 좋다고 하고 바로 오케이 했고, 다음날 오후에 찾아오기로 한 뒤 주문한 소세지를 먹은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어느새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 혹시 소세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나를 라고 1초간 생각하다 아유 뭔 개같은 소리 하냐 그러면서 스스로 바보 취급하고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딱 맞춰서 가게에 찾았습니다. 독일은 시간 약속에 매우 엄격하다고 들어서요. 가게 사장은 저를 보고서 딱 맞춰서 왔다면 반갑게 맞이해줬고, 가게 직원들과 서로 인사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가 공장에 가보자며 저를 이끌고 가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뒤편으로 가보니 넓은 마당에 미국식 차고를 여러 개 이어붙인 듯한 정면에 단층짜리 건물 한 채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됐는데, 내부에 대략 10대 명 정도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파트별로 나눠져서 각종 소세지를 막 만들어내고 있었죠. 돼지고기로만 만드는 소세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 만든 소세지, 돼지 소 간으로 만든 소세지, 돼지 피를 섞어 만든 소세지, 송아지 고기 소세지. 얘네 거의 우리나라 김치급으로 아무렇게 안 만드는구나. 이곳에서 만들고 있다면 사장은 너털 웃음으로 터뜨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멋진 곳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하던 직원들도 웬 조만한 동양인이 사장 따라 돌아다니니까 신기했는지 일하다가 중간중간 저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거나 하더라고요. 나중에 견학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드디어 사장이 중국인 갑부한테 가게를 넘기나 보다 하고 생각한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애들 재밌는데? 누가 독일 애들 재미없다 그랬지? 아무튼 그렇게 공장을 둘러보고 그날 완성된 따끈따끈한 소세지도 먹어보면서 이게 진짜 독일 소세지라면서 이걸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사장에게 엄지척을 해줬고, 사장은 연신 웃으며 한국에 가서도 자랑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군요. 가게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만 알고 즐기고 싶으니까요. 그 소세지가 옛날에 어디서 왔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내장에다가 음식들을 집어넣어서 끓이거나 쪄가지고 식량처럼 이렇게 들고 먹고 그랬던 게 몽고애들이 전투식량으로 먹었다는 얘들이 많고, 여튼 그래서 유럽 쪽 애들 음식 문화하고 동양권 음식 문화하고 다른 거 같으면서 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프랑스가 조금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에 보면은 해장국이라고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뼈다귀 해장국 같은 그런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요.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뼈다귀 해장국이랑 맛이 비슷하다. 근데 내가 다 먹어본 결과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어. 진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오 맛있다 이런 거 우리나라 음식으로 약간 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간이 아니야. 존나 짜고 존나 달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 원래 자기네 맛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살짝 덜 짜게, 조금 덜 달게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이니까 오 졸라 맛있다 이러고 막 먹는 거야. 중국은 존나 신기한 게 음식이 전부 기름으로 만들어져. 다 기름에 볶아. 근데 개 신기한 거 안 느끼해. 마치 엔진 오일이 막 이렇게 차에 막 묻었을 때 기름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은 깨끗하게 막 닦여 나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름을 기름으로 닦아내는 느낌.
하지만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나 전체적인 그 음식에 대한 달고 짜고 새콤하고 막 약간 이런 모든 걸 다 봤을 때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건 우리나라 음식이야.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족할 게 없는 음식이야. 우리나라 음식 졸라 맛있는 음식이야 진짜. 영양가도 높은 편이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나트륨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먹으면 죽어요.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한국 음식 혐오자들이야. 외국 나가서 음식 먹어봐. 나 미국 가가지고 진짜 얘네 무슨 음식점 옆에 염전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심지어 물도 짜. 나 바닷물 준 줄 알았어. 왜 물이 짜지 이랬어. 물 마시는데 왜 물이 짜. 왜 짠지 알아? 음식이 너무 짜서 잇몸 사이사이 이빨 사이사이에 염분 나트륨이 껴있다가 물 마셔서 우르르하고서 먹으니까 이 이빨에 있던 그 나트륨이 이 물을 바닷물로 만들어. 그 정도로 짜. 와, 난 옛날에 독일 그 프레첼이라고 겉에 무슨 하얀 게 이만한 거 사각형이 막 박혀 있는 거야. 존내 무슨 사탕처럼. 그래서 프레첼 나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냥 과자 그 빵인데 되게 딱딱한 과자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하다. 맥주 안주로 나와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프레첼 딱 하나 먹었어. 바로 바닥에 던졌어. 소금 막대기. 그냥 천일염 있지. 김장할 때 쓰는 그 천일염을 존나 세게 꽉 눌러가지고 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냥 입에다 쪽쪽 빨고 있는 느낌이 존나 짜. 와. 우리 과자 보면은 막 프레첼 그래서 파는 과자 보면은 과자 짭조름한 맛있잖아. 되게 막 치즈가루 막 묻어있고 마늘가루 묻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먹으면 막 맛있잖아요. 되게 담백하고 막. 난 그 생각하고 먹었는데 야 씨 이빨이 그냥 삼투압으로 이빨이 빠질 것 같아. 존나 짜. 내 진짜 경악을 하고 소리 지른 거. 태기랑 같이 호텔에서 조식 바우처가 있어서 조식을 이렇게 먹었어.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야 오트밀 존나 맛있어. 오트밀에 간 하나도 안 돼 있어. 오트밀 먹 죽처럼 돼가지고 후루룩 먹으면서 밥이랑 비슷하다 이게. 와 이게 제일 밥이랑 비슷하다. 졸라 맛있다.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이러면서 오트밀 아침에 후루룩 막 먹고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 중에 오트밀 먹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오셔가지고 오트밀 아침에 드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오트밀 먹으면서 와, 야 진짜 맛있다. 와, 이러면서 옆에 딱 봤는데 등치 큰 그 미국 아저씨야. 신문 이렇게 펼쳐놓고 신문 이렇게 보면서 그 접시에다가 막 음식 이렇게 쌓아놓고서 그러고서 아침에 이렇게 조식 먹고 있는데 자기 음식에다가 우리는 그냥 먹어도 짠데 그 옆에 테이블에 소금, 후추 이렇게 있어요. 음식에 포크로 찍고서 내려놓고 소금 한 손으로 신문 보면서 소금 계속 이렇게 쳐. 그러고서 소금 내려놓고 그러고서 한 입 먹어. 그러고서 또 신문 봐. 와 미쳤다. 와 바다 무슨 아쿠아맨인가 싶더라고. 야 어떻게 먹지 싶어. 야 이것도 지금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다가 소금을 더 쳐먹지? 야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박수 치고 싶더라고. 거기서 근데 너무 신기해서 태기한테 그랬어. 야 태가 저 아저씨 음식에다 소금 뿌려 먹는. 와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야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대박이었어. 탁자마다 소금하고 후추가 있어요. 그렇게 짠데 거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를 또 쳐먹어. 이 놈들아 이냐? 그렇게 짠데 이 미친 혈관 다 경화시켜가지고 뭐 빨대로 쓸 일이 있나. 세상에 여러가지 음식 문화 참 재밌게 잘 봤는데요. 삼모장님의 독일에서 소세지 공장 견학한 썰 재밌게 잘 봤고요. 아니 어제 와이프랑 같이 벚꽃놀이를 갔거든요. 근데 계속 그 갈 곳을 계속 확인을 하는데 벚꽃이 안 폈다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언제 피나 존나 안 펴. 아마 미세먼지하고 계속 날이 춥고 바람 불고 막 계속 날이 흐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아직 벚꽃이 안 핀 거래. 막 계속 안 폈대. 그러니까 어제 가기 한 3-4일 전부터 계속 확인했는데 계속 오늘 근황입니다 없네요, 오늘 근황입니다 없네요, 막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공원에서 놀다 오겠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기대를 많이 안 했어. 우리 와이프는 실망할까봐 내가 와이프한테는 그냥 여보 가면 그 분명 벚꽃 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냥 우리 와이프도 그냥 왜 이렇게 벚꽃에 집착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벚꽃에 집착하면 안 되지. 나를 버려야지 이러고 벚꽃에 집착 안 하겠다고 그러고서 가고서 벚꽃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눈에 벚꽃밖에 안 보여. 막 벚꽃만 계속 떨어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졌어. 떨어졌는지 없는지 몰라. 벚꽃이 없어. 그래 벚꽃이 다 어디 갔냐. 아니 벚꽃이 어디 갔나. 이러고서 막 이제 계속 터덜터덜 걸었어. 그냥 별로 안 폈네. 그러고서 가다 보니까 벚꽃이 좀 어느 쪽은 가니까 약간 벚꽃이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막 폈어. 되게 뭐랄까 막 흐드러지게 막 엄청 핀 건 아니고 만개하진 않고 조금 이렇게 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맥시멈인가 보다.
이제 돗자리를 깔았지. 돗자리를 거기 앞에다가 깔고 그냥 여기서 밥을 안 먹고 왔거든 음식은. 근데 어저께는 내가 탄수화물을 지금 거의 한 3, 4일 동안 안 먹고 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탄수화물을 먹자 한 날이 어제였어. 그래서 어제 갈 때 김밥 2개하고 토스트 2개하고서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김밥 2개하고 토스트 이렇게 깔아놓고서 이제 막 먹으면서 여기서 놀려고 돗자리 깔고서 앉았는데 그 탄산수를 가져갔어요. 거기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탄산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열었는데 그냥 울컥하더니 그냥 터져 나왔어. 근데 돗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 내가 바지 그 약간 빵색 바지 입었거든. 딱 어떻게 거시기 있는 데만 이렇게 싹 다 젖은 거야. 이렇게 오줌 싼 것처럼. 그래서 아씨 뭐야 이러고서 그래도 짜증났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밥을 먹어. 우리 와이프는 나는 토스트 먼저 먹어야지 이러면서 토스트 막 이렇게 끝에 조금씩. 우리 와이프는 먹는 게 좀 음식 먹는 게 느리고 조금씩 천천히 먹어. 나는 엄청 빨라. 나는 우리 와이프가 음식을 먹을 때 15분에서 20분 걸린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으면 한 3분에서 2분 30분 다 먹어요. 옆에다가 육개장 사발면 갖다 놓고서 밥을 먹으면 육개장 사발면에 딱 익어서 이거 다 밥 다 먹고 바로 육개장 사발면 먹으면은 딱 꼬들꼬들한 맛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존나 빨리 먹는 거야 밥을. 그래갖고 나는 보자마자 쌀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쌀을 못 먹었잖아. 4일 동안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라 김밥을 딱 열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와 미쳤다 이러고서 그 전에 막 이제 걸어가면서 둘이서 막 사진을 엄청 찍었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핸드폰 사진으로 어떤 게 사진 잘 나왔나 봐봐 이러고서 핸드폰 사진 이렇게 보라고 줬어. 우리 와이프는 한쪽으로 토스트 먹으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 토스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분의 1 정도 먹었을까? 근데 내가 김밥 이제 막 김밥 막 김밥 개맛있다 막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막 먹다 보니까 딱 보니까 김밥이 꼬댕이하고 중간에 하나하고 2개 남은 거. 우리 와이프한테 젓가락 이렇게 줬어. 여보 김밥 먹어 했더니 이거 먹고 그때까지도 몰라. 내 딱 보내. 내 김밥 어디 갔어? 이러는 거야. 이 양아치가 이게 나보고 사진 고르라고 주더니 이거 보는 동안 다 먹었어. 이래. 나 김밥 먹고 싶어. 막 이래. 김밥은 나중에 사 먹으면 되지. 아니 지금 먹고 싶다고. 아니야 나중에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었어야지. 내가 막 이랬어. 나 진짜 탄수화물 찼다 이거야 나는. 어제 하루 종일 그 말해. 와 누가 김밥 2개 남기고 다 먹어서 와 배고프다. 우와 막 뭐 어디 갈 때마다 여보 소떡소떡 먹을까? 그러면은 내가 막 가서 소떡소떡 먹으러 갔는데 아씨 너무 길거리에서 파는 거라 먼지 엄청 묻어있고 막 약간 비위생적이야. 딱 봐도 안 먹고 싶어. 딱 가자 이러면은 와 누가 김밥 2개만 줘가지고 배고프다 막 이러면서 다녀 계속. 어저께 밤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도 계속 그 얘기하더라. 와 배고프다. 와 김밥 2개 먹어서 배고프다 막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전혀 까먹고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씨 또 이거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보나 보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저씨들도 나를 이렇게 봐. 그래서 아저씨들은 우리 와이프 보나? 우리 와이프 이쁘게 생겨서? 아니면 내가 잘생겼나?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가고. 그 우리 와이프한테 막 여보 봐봐 여기 사람 엄청 많지. 내가 가면서 이렇게 쭉 세봤는데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방송 키면 사람들이 이 정도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웃으면서 막 가고 있었어. 막 웃으면서 막 가고 있다가 우리가 돗자리를 들고 다녔거든. 돗자리 때문에 돗자리가 이렇게 자꾸 등 뒤에서 이렇게 탁탁 맞아가지고 아이씨 이러고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내렸더니 여기가 이렇게 싹 다 젖어가지고 딱 그 오줌 싸고서 걷는 것처럼 여기가 싹 심지어 안에서 흐르는 게 허벅지 타고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싸서 여기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쩐지 탄산수가 한 절반이 없더라고. 그냥 울컥하더니 그냥 터져 나왔어. 국방색 바지가 여기가 새카맣게 될 정도로 다 젖어가지고 그러고서 막 와 역시 날 알아보는구나. 여보 시청자들이 이만큼 많아. 막 이러면서 걸어다니고 있던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친놈인 줄 알겠어. 여기 씨부랄 다 젖었는데 막 어깨 다 펴져 어깨 피고서 막 이러면서 날 알아봐서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막 걸어다녀. 그 누가 봤을 때는 벚꽃 보고 지렸는 줄 알 거 아니야. 무슨 개가 오랜만에 산책 나와가지고 지리듯이 벚꽃 보고서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지렸는 줄 알 거 아니야. 그지라. 근데 개웃긴 거 뭔지 알아? 그러고 있다가 연못이 있길래 연못 옆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
막 이제 이걸 알고 이제 인식하고서 좀 쉬자 그러고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 그래서 좀 쉬고서 좀 말리면서 이러면서 아 시원하다 말하면서 기분 좋다 진짜 막 오랜만에 나오니까 벚꽃도 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놀다가 이제 거의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가자 이제 집에 그러고서 이동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개보고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보님이세요? 예? 예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새콤달콤 그거 포도맛하고 복숭아 맛을 이렇게 탁 주더라고. 그래서 개보님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이거 2개나 주면은 뭐 먹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뭔 생각 드는지 알아? 새콤달콤 포도 맛은 많이 먹어봤는데 복숭아 맛은 처음 봤거든? 근데 벚꽃 펴서 분홍분홍한데 복숭아 맛이 분홍색이더라고. 포도 맛 다시 돌려줬어. 이거는 가져가서 먹어. 이거는 가져가서 먹고 나 다 주지 말고 하나 가져가서 먹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뛰어. 갑자기 미친듯이 뛰더니 앞으로 가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뭐 일행이 있어서 그 일행 따라가느라 빨리 뛰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우리 와이프 진짜 뒤에서 개보건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막 오빠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러고서 뒤돌아서 가면서 모르쇠 그게 막 화장을 안 하고 다니고 막 집에서 추리닝 입고 밖에 나왔는데 그냥 막 집 앞에 나갔다가도 사람들 알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반사적으로 몸에 밴 거야. 막 팔짱 끼고 막 손잡고 있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개보건이 그리고 탁 뒤돌는데 손이 떨어져 나가면서 갑자기 뒤돌더라. 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랑 어저께 완전 데이트했죠. 그렇게 하고 나 와서 이제 양꼬치를 먹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계속 웃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 계속 웃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래. 한 5분을 웃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작아? 나는 큰 거밖에 없는데 뭐가 작다는 거지? 뭔데 줘봐. 봤어. 맥주 카스 맥주잔인데 이게 존나 무슨 소주잔처럼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작아? 카스라고 써있잖아요. 맥주잔이야. 소맥 먹고 있었거든 나. 나는 맥주잔이 나한테 저렇게 작을 줄 몰랐어. 나는 맥주잔이 나한테 그래도 한 이만할 거라 생각했거든. 같은 건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랜만에 벚꽃놀이 하러 갔죠. 우리 와이프가 명언을 하나 남겼지.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전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냥 잠깐 찍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막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정신없고 우리 앞에 계속 걷고 있던 사람도 계속 핸드폰만 들고 핸드폰으로만 막 사진 찍고 이러고 해서 가는데 사실은 그냥 걸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갔으면 그 사람하고 이 지금 순간을 경험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추억을 기억하고 이러려고 이렇게 걷고 이러는 건데 핸드폰으로 계속 그냥 그 사진만 찍고 이러고 있는 게 조금 아쉽더라 그러더라고. 야 우리 와이프가 생각이 되게 깊구나.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날 욕하는 거더라고. 내가 사진 한 40장 찍었거든. 그렇게 돌려 말했어야 됐어요 뭐. 그래서 내일 김밥 사주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절대 여자친구나 와이프 김밥을 뺏어 먹지 말아요. 할아버지 저 기억 안 나세요? 난 너 몰라. 혹시 자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딸은 누구? 아들은 누구? 딸 성함이 뭐뭐예요? 너희 아버지 집 나가셨냐? 공창 친구였어. 나 소름 돋았어. 나 모공 다 섰어 지금. 나 어저께 진짜 나 세상에 우연이라는 걸 믿은 그 하나의 계기가 있어. 동네에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안 잘라. 난 무조건 남자 선생님한테 머리 자른다. 왜냐하면 여자 선생님한테는 내가 말을 잘 못해. 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잘 되니까 여기 더 잘라주세요. 여기 뭐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웃기 막 장난도 치고 막 서로 막 이러는데 그 여자 선생님들이 할 때는 그런 말 못하고 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네.
머리 감으러 네. 막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근데 남자 선생님들이랑 할 때는 여기 더 밀까요? 요즘 그게 유행인가요? 유행이 좀 가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요렇게 좀 밀어야지 좀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전 선생님 믿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하지 마시죠. 약간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꽁트하듯이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막 머리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파마하실 때가 됐는데 막 나한테 그래서 요즘 실적이 안 좋죠? 그랬더니, 아니요 파마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도 막 웃어. 파마할 때가 되셨는데 말면서 막 웃어. 약간 막 그렇게 남자 선생님들이랑 막 장난치면서 머리 자르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가면은 항상 남자 선생님만 찾는데 여기 이사 오자마자 처음에 이제 만난 그러니까 처음 머리를 잘라주신 남자 선생님이 계셔. 그 선생님 재밌었어. 옷도 잘 입고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야. 뿌염하실 때가 된 거 같은데요. 뿌염도 염색이랑 금액 똑같죠? 그랬더니 그쵸? 아무래도 염색량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뿌염 하시겠어요? 그냥 아니요. 이 뿌리가 제 원래 머리 길이같이 될 때까지는 커팅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늘 의미로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하나 단점이 뭐냐면 축구를 하는데 다쳐. 그래서 막 손에다 막 깁스하고 막 깁스하고서 막 머리를 잘라주고. 손가락 괜찮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자꾸 손 다치고 그래서 어떡한데 그랬더니 뭐 축구하는 자꾸 손이 다쳐 그랬더니 자기도 막 이렇게 짚을 때 잘못 짚어가지고 그렇게 됐대. 아유 어떡한데 그래서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뭐 괜찮아요 이거 뭐 가위질 하는 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막 새끼손가락이었거든. 그러다가 그 똑같은 데를 2번을 다쳐요. 그러더니 안 나와. 그 선생님 예약하려고 누구누구 선생님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안 나왔대. 언제 나오시? 누구누구 선생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쉬시는 날이라서요. 뭐 맨날 줘요 그분은. 그랬더니 사실은 누구누구 선생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좀 당분간 못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왜요? 어디 다쳤어요? 그랬더니 축구하다가 또 손가락 부러뜨려 먹었는데 이번에는 인대하고 복합골절 나가지고 인대가 끊어졌나 막 그래가지고 그 수술하고 그러느라 복귀를 못한대. 몇 개월 동안 못 올 거래 아마. 진짜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축구를 하나 싶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갔을 때 뭐 내가 자르고 싶은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갈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잘랐는데 어떤 한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그 옛날에 축구하던 그 선생님이랑 되게 친구야. 그 선생님이 소식을 알고 있으니까 막 물어봤지. 그래서 어떻대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한 1년 가까이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래.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남자 선생님한테 고정으로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또 누구랑 친해지나 그러다가 딱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안 오고 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새로운 선생님이 티오 받아서 왔는데 개 잘생긴 거야. 야씨 저 잘생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자르려고 했대. 완전 연예인 같아.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 숫기도 없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숫기 없으면 재미없는데. 나랑 같이 꽁트해야 되는데 머리 자를 때 심심한데 말. 이 선생님 너무 쑥맥인가? 너무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인가? 몇 번 잘랐는데 선생님 머리는 잘 잘라. 맨날 우리 와이프가 그래. 야 오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뒷머리는 진짜 너무 잘 잘랐다. 그래서 왜? 아니 너무 예쁘게 잘 잘랐어 뒷머리를.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 그냥 머리 잘 잘랐네 그냥 이러고 말지. 디테일하게 살려서 그렇게 칭찬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맨날 그 선생님을 찾았지. 한 번은 그 선생님한테 자른 지 한 6개월 됐나? 이제 헬스장 다녀야지 그러고 헬스장 갈 때였어요. 이번 년 초에. 금다리 생기고 나서 초가 이제 중반쯤에 헬스장에 갔는데 우리 아파트 헬스장이거든? 헬스장에 그 선생님이 헬스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아닌가? 그냥 이러고서 지나갔어. 얼굴 보고
뭐지? 다 비슷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 막 운동하는데 운동하고서 딱 이렇게 밥을 이렇게 내려놓고 딱 이렇게 일어서는데 보니까 앞에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어. 선생님 지금 여기 다녀요? 그랬더니 근데 그 선생님은 이 뭐야 몸이 되게 단단해. 그러니까 몸이 좀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몸이 단단해. 그러니까 보니까 아침에 한 20분에서 15분 정도 한 번을 안 쉬고 그냥 계속 조지 그냥 고중량 계속 조지다가 그러다가 그냥 바로 옷 입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야 어떻게 나 완전 우연으로 만났잖아. 아니 어떻게 헬스장에 같이 다니지? 그것도 같은 시간에 헬스장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가서 운동하는 거야. 맨날 운동하고 있어. 가면 나 가는 시간에 가면 그래서 야씨 이거 뭐 같이 운동하자 그래야 되나? 근데 또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드는 무게랑 나랑 무게랑 다르니까 플레이트 빼고 막 끼고 막 이럴 시간이 그냥 시간 아까워서 나도 어차피 가서 한 30분밖에 운동 안 하니까 그냥 운동할 때만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 자르러 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막 운동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저 몇 동 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 근데 거기가 아유 크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도 거기 살아요? 그랬더니 아 저도 거기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우리 아파트 단지에 평수가 아주 작은 데도 있고 아주 큰 데도 있고 뭐 중간 사이즈도 있고 막 여러 개야. 그 단지 안에 평수들이 엄청 다양해. 그래서 평수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되던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좀 말하기가 그러신가? 왜 나는 동물 말했는데 왜 동물 안 말해줄까?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러고서 한 3-4번 또 머리 잘랐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어제 가서 막 머리 자르면서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 막 머리 자르고 있냐. 근데 어디 살아요? 그래서 에? 막 웃어. 그래서 어디 사시냐고. 어디 사시는데 거기까지 헬스장 맨날 오는 거냐고. 저도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요? 그랬더니 고객님이랑 같은 동에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뭐야? 고객님이랑 같은 동 살아요. 아니 몇 호? 1호 라인이에요? 2호 라인이에요? 그랬더니 2호 라인. 나도 2호 라인이거든. 뭐야? 몇 층이야? 난 몇 층? 그랬더니 저는 몇 층이에요? 동네 이웃이었던 거야. 바로 아래층은 아니어도 그냥 같은 동 이웃이었던 거야. 아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인구가 적은 도시가 아닌데 머리 자르러 가는데도 완전 생뚱맞은 데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반가워서 어제 그 친구 되게 젊거든? 20살 한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 너무 반가워서 나중에 내가 차 빌려줄 테니까 뭐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쓰라 그럴 뻔했어.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이프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입 닫고 있어. 이성이 딱 돌아오더라고.